아랫사람들이 무례하다라고 하면 무사의 권리로 금방 배워버려도 된다라는 법까지 있었어요. 아, 법이 그렇다고요? 있었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예. 정말 저는 신기한 게, 일본을 볼 때 신기한 게, 그 신도가 있고 그다음 그 신이 그 천황인데 또 불구하고 제대로 통일이 된 건 한참 후고 네네. 번으로 쪼개져 가지고 그냥 평생 싸우면서 그냥 왔다는 거. 아 예.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의 가장 큰 차이를 보자면, 한국은 고려 때부터 중앙 집권이었고 네네. 항상 지방 분권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게. 아 그래서요. 일본은 원래는 그 일본 체제였죠. 네네네. 그런데 무사들이 강해져 가지고 이제 1192년에 무사총권이 처음으로 시작됩니다. 1192년. 예, 그때 무사총권 가마쿠라 마프라는 네. 것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후 이게 일왕가하고 대립 관계가 됩니다. 그러나 일왕가를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없애지는 원래 않았어요. 그 전에는 천하통일이었었어요. 예, 예. 아, 일왕 중심의 네. 일체제인데 네. 1100년에 그게 갈라서서 쪼개지기 네네. 시작한 거네요. 예, 그러니까 2대 세력이 생겼죠. 네. 근데 사실 무력으로 갖고 있는 것은 무사 쪽이니까 네네네. 이제 무사가 결국은 일왕가를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이유는 그 무사들도 대표적인 무사들은 다 일왕이 초상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초상이니까 네네네. 거기서 내려온 네네. 그러니까 왕이 될 수 없는 그 아들들이 무사 집단으로 만들었어요. 예, 여러 개 있어요. 그게. 그래도 초상이니까 안 죽였죠. 네네네. 그냥 관리를 했어요. 그런데 그 무사들 사이에서 다시 싸우기 시작해. 아, 또 쪼개져. 예, 그게 정육시대죠. 정육시대. 그래서 정육시대 가장 이거는 15세기 후반 이후인데 네. 16세기 후반까지 거의 100년 정도 네. 싸우는데 가장 많았을 때 70개 정도. 일본이 그냥 하나하나가 나라라고 했어요. 네. 나라가 나라 대 나라로 싸워가지고 네. 마지막에 오다 노부나가 그리고 뭐 다케다 신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누가 통일하느냐 이렇게 된 거죠. 아, 그러니까 천하통일 국가가 1100년을 기점으로 부족 국가로 바뀐 거네요. 사실상 얘기를 하면 예, 보면. 처음은 그 마프가 사실 그 통일하고 있었는데 네네. 마프라는 무사 정권이 그래도 그게 천황하고의 싸움 무사들은 아무래도 이거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또 적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네네네. 네, 결국은 그렇게 해서 다시 토요토미 히데요시 노부나가의 체제였던 토요토미 히데요시에 의해서 다시 통일이 됩니다. 아, 네네네. 그렇게 해서 근데 어쨌든 무사 정권으로 통일이 네, 된 거잖아요. 그렇죠? 무사 정권 이러한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힘은 없으니까 일단 그 권위 문화적인 권위를 인정해서 네네. 그냥 이렇게 하지만 네네. 그래도 힘은 다 무사들이 갖고 있는 거죠. 네네네. 네네. 이런 식으로 해서 또 현재까지 내려와 가지고 또 메이지 시대가 됐는데 네. 이제 무사 시대를 마무리하고 일왕에게 모든 것을 돌려줍니다. 네네네. 네, 그러나 그 아래에 있는 사실상 무사들의 후예인 현재 메이지, 다이쇼, 쇼와 현재까지 이어지는 근대적인 그 정부가 만들어져 가지고 네. 그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사실은 번체제로 쪼개져서 지금 약간 결합되어 있는 정부인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지방 분권이 엄청나게 센 거죠. 예, 맞습니다. 물론 그 메이지 시대가 돼가지고 중앙 집권제로 합니다. 네네. 네, 그래도 그 현재는 그 분권제 자치 정부들이 상당히 강하죠. 네네. 네, 그럼 봉건 체제가 네. 그 1867년까지 네. 한반도에서는 1392년에 이성계가 완전히 통일해가지고 막 그 이전에도 주한 집권이었지만 그렇죠. 그래도 더 강한 주한 집권을 이성계가 만들었는데 일본은 그 한참 후에요. 600년 정도 후에.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 보면 700년을 그 무사 시대로. 네, 무사 시대가 700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일본 사회에 무사 문화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이어져 있다. 한국의 그 유교 문화가 강하듯이 일본은 무사 문화가 강하다. 일본은 무사 정권 700년을 감안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다. 예, 맞습니다. 되게 무서운 문화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산농곤상의 가장 위에 산은 무사였습니다. 아, 거기서 사는 우리는 예, 한국은 선비였는데. 선비였는데 그 개념은 조선에서 받았어요. 예. 아, 산업공상이란 예, 말을 예. 그대로 받기는 받았는데. 예, 그거는 조선에서 임진왜란 정윤제란을 통해서 네. 대단히 유명한 그 유교 학자들이 일본에 납치돼 가지고요. 네네네. 일본은 그 목적은 손리학을 알고 싶다. 예. 네네. 옛날에 유교는 아주 옛날에 3, 4세기에 왕인 박사가 네네. 전달을 했거든요, 일본에. 네네. 그래도 무사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거의 유교를 공부하지 않고요. 네. 일본인들이 손자병법을 공부한 거죠. 네. 싸우는 거, 네. 싸우는 거. 네, 그래도 조선에는 오히려 주자학 이상으로 이퇴계라든가 이율곡에 의해서 위대한 손리학이 만들어졌다. 네네. 그 일본 사람들도 좀 알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손리학자를 납치하고 네네. 그래도 죽이지 않고 네. 가르쳐라. 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네. 일본에 전달된 거죠. 그렇구나. 네네. 네. 단지 그렇게 하여서 그래도 깊이 공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한자 읽을 수 있는 사람 많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은 뭐 양반이면 한자 읽어야 됐죠. 네. 예 읽을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도 일본은 무사 사회였기 때문에 무사들 자체가 무예를 열심히 연마하기는 했지만 그렇죠. 공부를 못했어요. 네네네. 그래서 해외 갈 때도 장군들은 그 스님으로 데려갔습니다. 네. 예, 스님만 그 한문을 완벽하게 읽어가지고 그러니까 필담이라고 하잖아요. 한자로 이렇게 네네. 써서 치고받고 하는데 그것으로 할 수 있는 게 스님밖에 없었어요. 일본은. 그렇구나. 근데 그렇게 이제 무사 문화가 이렇게 오래도록 되다 보니까 저는 이 그 뭐랄까 일본인들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두 단어 네. 혼내와 다테마이. 예. 이게 결국은 저는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무사 시대가 만들어낸 풍경 아닌가.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스트레이트하게 이야기를 하면 대립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한국 같은 경우는 유교 문화이기 때문에 아무리 말을 해서 말로 대립해도 이게 칼로 대립하는 거기까지는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해도 나중에 어떻게 칼이 올지라도 처음에는 화만 내고 뭐 점잖게 끝내지. 네네. 시간이 있다가 앙금이 쌓여가지고 이제 원수가 돼가지고 하는 거지. 일본은 그렇죠. 그럼 바로 칼이 나왔나요? 바로 칼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진짜로 그랬어요? 예, 진짜로. 물론 에도 시대가 되면 그런 것은 덜 했는데 그래도 항상 무사들의 그 권리라는 것은 네. 칼을 차고 다니는 거예요. 네. 이게 무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평화스러운 에도 시대 같아도 무사라고 하면 항상 칼을 이렇게 차고 있는 네. 그런 사람들이 무사였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무서워요. 그 아랫 사람들이 무례하다라고 하면 무사의 권리로 금방 배워버려도 된다라는 법까지 있었어요. 아, 법이 그렇다고요? 있었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예, 법이 있었죠. 물론 그 실제로 문제가 일어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아무래도 네, 그래도 법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너무 무서운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래도 그때 무사들이 상당히 그 가난한 무사들도 많았기 때문에 상인들이 돈을 많이 빌려줬어요. 무사들한테. 예, 무사들한테. 그런데 그래도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아주 존중한 말로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무사를 대할 때 혹여나 잘못 책 잡히면 칼이 날라와서 나오고 내 목 언제 동강 잘릴지 모르니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도와주는 입장이라도 이렇게 뻗대면서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일본에서 경어, 존경어라든가 자신을 낮추는 말, 겸양어라든가 이거는 엄청나게 발전하는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문화적 현상 중에 정말 충격적인 얘기가 뭐냐면 뭐 만약에 자식이 죽었어. 너무 슬프잖아요. 펑펑 울어야 되는데 안 울고
죄송합니다. 이러고 슬픔을 숨기고 저희 애가 폐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이런 게 저희는 되게 충격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남편이 죽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 부인이 증욕을 받아가지고 손님을 장례식 때 대할 수도 없이 그 안에서 그냥 울고 있다. 실신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한국은 예.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예, 예. 부부 사이가 좋았거나 그렇죠. 이러면. 네. 근데 그게 한국의 기본적인 그 산식이에요. 네네네. 오히려 태연하게 있으면 이 요소이 뭐냐? 오히려 욕을 먹죠. 그렇죠. 뭔가 있었어. 뭔가 있었어. 이거 남편 죽었어. 오히려 이게 기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네. 오해를 받잖아요. 네. 그런데 일본은요. 물론 웃고 있으면 안 되지만 네. 손님이 오면 다 대해야 되고 혹시 슬퍼도 그때는 슬프다, 울고 있다 이런 것은 신뢰가 되는 문화예요. 그래서 혹시 울고 싶다 하더라도 손님들이 다 돌아간 이후에 모든 행사가 끝난 이후에 장례식 끝난 이후에 울어야 된다. 이게 일본의 문화입니다. 그럼 이 지금 말씀하신 이런 문화들이 무사 정권 700년하고 연관이 있는 겁니까? 연관이 있고요. 또 하나 내려온 그 선리학 있잖아요. 그것을 그 연구하는 과정에서 많이 편지를 시켰어요. 편지를.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을 해도 된다 이렇게 가요. 일본 선리학은. 한국의 선리학은 뭐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마음으로 다스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마음은 안 보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게 뭐냐? 그거는 그 바깥의 예의다. 그래서 예의 바른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 마음 속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지적할 수도 없다. 이렇게 해서 일본 선리학은 완전히 편지를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도 일본 사람들은 예의가 엄청나게 바른 사람들은 많습니다. 예의 바르시죠. 근데 그거는 그때 생긴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예의 바른 사람을 키워라. 겉으로 그 인사 잘하고 그렇게 안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오히려 겉으로 내보이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해야만이 그 질서를 잡을 수 있다. 그래서 뭐 일본에서 지금 그 전체적으로 그 천문에 높다라는 것은 내면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도 그 죄를 실제로 범죄가 아닌 이상 문제가 없다. 이런 문화가 천착되었기 때문에 이게 일본 사람들이 소양화되어서 그렇다는 아닙니다. 그때 에도 시대에 그런 선리학의 해석 자체가 너무나 한국에서 온 거하고 달라져 버렸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면 뭐 잘 모르겠는데요. 그 한국은 그래도 선리학이잖아요. 선리학. 이거는 공부를 해야만이 이게 벼슬을 얻어서 출세합니다. 근데 조선에서는 양명학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금지했는지 아십니까? 잘 모릅니다. 양명학이라는 것은요 공부를 하지 않아도 돼요. 공부를 하지 않아도 마음속에 진리를 인간은 갖고 있고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직함으로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네, 일본 무사들이 그쪽으로 선호했어요. 공부하는 거 싫죠. 시간도 없고 무예를 아무리 평화스러운 에도 시대라고 해도 무예를 연마했으니까 계속 그 직함으로 그 다음에 양명학의 특징 즉각 행동이에요. 그러나 선리학은 아닙니다. 공부를 쭉 해서 이게 진짜 깨달았던 것을 실종해야지 근거 없이 행동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일본은 양명학을 많이 수용했기 때문에 뭔가 알았다 즉각 행동해요. 이게 메이지 유신입니다.
겁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더 무서운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네네네. 예, 예, 그런데 이제 또 그 일본의 어떤 강력한 현대의 강력한 그리고 또 어떤 위대한 문명적 성장 이건 또 따지고 보면 그 헤게모니를 진 사람들이 딱 결심하면 이건 순식간에 바뀌어 버리더라고요. 아 예, 네. 그거는 메이지 시대가 그랬습니다. 네. 사실. 근대와 현대화까지는 네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변신과 성장을 했잖아요. 아, 네네. 특히 네. 그러니까 45년까지는 그렇죠. 그랬다고 할 수가 있죠. 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아니었고 네네. 사실상 그 의회는 있었다 하더라도 행정이 가장 강했고 네네네. 처음 그 이토 히로부미라든가 그런 음. 사람들이 집권했던 메이지의 초기에는 의회도 없었고 네네네. 헌법도 없었기 때문에 집권한 사람들이 마음대로 했습니다. 네. 그러나 그 방향이 근대화였기 때문에 네네. 아주 엄청나게 빨리 근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네네네. 그리고 역시 이거는 양묘하게 영향이고요. 음. 미국한테 그 개항 당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미국이 위대하다라고 알아보려 가지고 이게 금방 아직 메이지 시대가 되기 조금 직전에 에도마부였는데 미국으로 건너가요. 에도마부의 관리들이 네네네. 그렇게 해서 네, 주요 관리들이 그쪽 예, 넘어갔죠. 네. 그렇게 해서 어떤 것을 사왔어요. 네. 그게 뭐냐? 크나미입니다. 네. 그러니까 가장 역시 무사 정권이었기 때문에 이거 미국하고 사와서 절대 이길 수가 없다. 그런데 강한 일본을 만들기 위해서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무기를 계속 수입해야 된다. 네. 이렇게 금방 행도해 나갑니다. 이게 양명학이었습니다. 그렇구나. 네네네. 이런 그러니까 초기에도 행동이 빨랐던 거죠. 네, 일본이. 네네. 그러니까 30년 만에 엄청난 그렇죠. 그 속도로 그 침보 했다, 네네. 발전했다라고 네네. 할 수가 있죠. 네네네. 근데 왜 45년에 멈췄습니까? 45년에 폐전했기 때문에. 패전했기 때문에. 그리고 45년에 왜 폐전했냐? 네. 그거는 그러한 새로운 것을 수용하려고 하는 좋은 전신도 있었지만 네. 이러한 것을 중심으로 하는 그 신도 체제가 예. 한계에 부딪힌 거죠. 왜냐하면 신도 체제 아마테라스라든가 그런 이러한의 옛날부터의 가르침은요 대단히 침략적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 한반도는 일본 것이다라든가 이게 일본의 사서에 나와 있는 것인가? 옛날에 700년대에 만들어진 네. 역사서에 이게 신의 말씀인 것처럼 견존으로 했으니까 한반도를 히데요시가 침략했다. 이거는 신의 계시에 의한 것이니까 당연한 것이었다라든가 이런 게 일본의 신도의 무서운 부분이거든요. 네, 거기에 너무 달아가 버렸기 때문에 사실 히데요시에 달아갔던 초슈라든가 사츠마가 이게 현재 야마구치현 그리고 가고시마현입니다. 네네네. 옛날에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신하들이에요. 네네네. 이런 사람들은 에도 시대는 조금 멀리 있어가지고 에도 시대가 시작된 도쿠가와하고는 대립적인 관계였기 때문에 힘을 많이 못 썼는데 이 사람들이 메이지 유신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초슈하고 사츠마 특히 초슈가 중심이 돼가지고 이토 히로부미라든가 다 초슈 지르시거든요. 네네. 아베 신조까지 쭉 초슈예요. 네네네. 예, 야마구치형. 근데 이 사람들은 원래 히데요시파예요. 그러니까 한반도를 침략한 것을 사실 아무것도 그건 뭐 그때는 그건 좋은 것이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히데요시가 못했던 금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적어도 중국 대륙까지 먹겠다. 이게 대표한 전쟁. 그리고 아시아 침략이거든요. 네네. 이거 똑같은 형태로 가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그게 뭐 조그마한 일본이 끝까지 갈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망한 것입니다. 그렇구나.